자, 그 다음에는 Electric Conductivity에 대해서도 볼츠만 방정식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전에 우리가 전류 밀도는 전기장에 비례하는데 이제 여기 컨덕티비티 그리고 이제 컨덕티비티를 뭐 mean free path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썼었죠. 자, 요 관계식도 우리가 볼츠만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디엄의 이 질량과 전하량을 가진 이런 입자들이 막 있고 여기에 외부에서 이제 X 방향으로 전기장이 가해져 있는 그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볼츠만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여기 이제 볼츠만 방정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F는 지금 여기는 디퓨전과는 달리 힘이 가해지고 있죠. 그래서 QE 이제 이런 힘이 external force가 가해지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steady state 솔루션을 구한다. 그러면 역시 이제 타임 파셜 데리버티브는 이제 우리가 무시할 거고요.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를 생각할 거니까. 그러면 볼츠만 방정식을 풀려면 역시 이제 현상론적으로 로컬 이퀄리브리엄을 이제 생각해야 될 텐데, 로컬 이퀄리브리엄은 그냥 파티클들이 이제 흘러가는 거니까 이제 뭐 이 로컬 이퀄리브리엄이 제가 이제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은 파티클 그레디언트가 없으니까 이제 덴서티 파트는 컨스탄트고 그냥 벨로시티 파트에서는 그냥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유지할 것이다. 자, 이게 로컬 이퀄리브리엄이죠. 그렇죠? 로컬 주어진 익스터널 컨디션 하에서 이제 이퀄리브리엄 로컬하게 각 지점에서의 그래서 이제 요런 솔루션 그러니까 요런 로컬 하에서의 조건을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걸 아이터러티브하게 타우스에서는 이제 아이터러티브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아이터러티브 솔루션은 뭐냐면 이제 내가 R V equal 지금 요거예요. 얘는 뭐가 되냐면은 F0, F0가 요 F0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타우 C, 그 다음 이제 우변에 있는 거. 우변인데 뒤에 V 닷 그레디언트 F, 그 다음에 M분의 QE velocity gradient F. 이거는 볼츠만 방정식과 똑같은데 내가 스몰 타우를 한다는 건 여기다 내 F에다가 F0를 그냥 대입한다는 거겠죠. 왜냐면 이 F에다가 또 자기 자신을 이제 계속 대입하는데 한 번 대입할 때마다 타우C가 하나씩 계속 튀어나오니까 타우C의 이제 리딩 오더는 F를 F0로 치환하는 그게 리딩 오더 솔루션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여기 로컬 이퀄리브리엄의 쉐입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얘는 없네요. 왜냐면 로컬 이퀄리브리엄의 그 포지션 디펜던스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계산해 놓고 합시다. 이제 로컬 이퀄리브리엄의 velocity gradient 하면 저 익스포넨셜 항 때문에 마이너스 베타 mv
하고 도로 자기 자신이 하나 딱 튀어나오네요. 그러니까 전부 다 F0가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얘는 F0 곱하기 1 더하기 m분의 q 2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이미 없앴고요. 베타 m v 자 요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 m 캔슬 되고 그럼 이제 남는 여기 n0 자, 로컬 이퀄리브럼 다 이제 치환할게요. 그러면 더하기 베타 q 2 vx 전기장에 x만 있으니까 2하고 v에 내적을 하면 2 곱하기 v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우 c를 뺐네요. 타우 c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 맥스웰 분포 요 맥스웰 분포는 계속 나오니까 그냥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모양을 보면 앞에랑 이제 똑같죠. 앞에 디퓨전에서도 여기에 이제 속도에 리니어하게 의존하는 그 항 때문에 그러니까 요 항 때문에 그 방향으로 파티클의 트랜스포트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current flux 전하 밀도를 계산하면 전하 밀도는 전하 곱하기 그 다음에 입자의 밀도 곱하기 속도 그것의 속도 평균 해주면 되겠죠. D 3승 V 자, 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저 볼트만 방정식에 해를 대입하면 자, n0 쟤는 적분과 무관하니까 바깥으로 가고 q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 1 더하기 타우 c 베타 q 2 vx 거기다 저 v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요 적분은 이제 0이 되겠죠. 왜냐면 속도의 평균값이 되는 거니까 속도의 평균값은 이제 0이 되겠죠. 맥스웰 분포가 아이소트로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vx와 v인데 그러면 요 벡터니까 x 성분, y 성분, z 성분 따로따로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vx, vy, vz잖아요. 그럼 vx 곱하기 vx의 평균, 그 다음에 vx 곱하기 vy의 평균인데 vx 곱하기 vy의 평균 0이죠. vx 곱하기 vz의 평균 역시 맥스웰 분포에서는 0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는 거는 x 성분만 살아남아서 자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이 타우 c가 속도에 의존하지 않는 제일 간단한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우 c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베타 q 2 그 다음에 vx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x 성분, x 방향까지만. 그럼 얘하고 얘는 이제 결합하면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고, 그러면은 n0 q 제곱 베타 타우 c 그 다음에 vx 제곱은 vx 제곱에 2분의 1 m 하면 이게 역시 또 2분의 1 kbt 이큐파티션 시어렘에 의해서 각 성분의 운동 에너지 그거는 2분의 1 kbt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m분의 kb t 전기장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kbt
베타는 이제 날아가고, 그래서 남는 거는 뭐냐면은 전기장에 비례한 게 남는데, 이 시그마가 뭐예요? n분의 밀도 q제곱 그 다음에 타우 c. 그래서 이 타우 c가 만약에 이거 나누기 이거다, 그럼 우리가 전에 계산했던 그 듀드 모델에서 계산했던 일렉트릭 컨덕티비티, 그것을 도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단순한 경우에, 간단한 경우에 이 볼츠만 방정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스포트 방정식들을 다 이제 유도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더 그래서 릴렉세이션 타임이 좀 길다든가 이럴 때 이제 훨씬 더 이제 복잡한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볼츠만 방정식을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게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게 볼츠만이 처음 이제 제시한 그런 방식이고, 우리가 이런 매니바디 시스템의 동력학적인 그런 성질들도 이런 식의 이제 근사를 통해서 기술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 이론적인 그런 툴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걸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강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열통 수업의 이제 마지막 섹션을 공부하겠습니다. rarefied gas란 말은 그냥 아주 희박하다. rarefied는 희박하게 하다니까, 희박한 공기의 밀도가 매우 희박한 극한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여기서 다루는 건 이제 베이큐움 진공상, 진공 근처에서의 물리 현상들을 이제 공부하자 이겁니다. 그럼 진공이라는 게 뭐냐? 진공은 이제 글자 그대로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공이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물리 현상을 관찰하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의 크기가 이제 길이로 나타냈을 때 L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진공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원자들 사이에 mean free path, 자, 이것이 그 공간의 길이보다 충분히 크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그냥 충돌 없이 자유롭게 이 공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진공이라고 불러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거리낄 것이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그럼 이제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의미로 이제 베이큐움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 파티클 덴시티가 매우 작을 때 mean free path가 어떻게 우리가 적었냐면은, mean free path는 기체 종류에마다 다르고 다이아미터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기체 밀도에 따라 다르고요. 그럼 이제 L이 굉장히 크려면은 n이 굉장히 작아야 되고, n이 굉장히 작으면 우리가 모든 기체를 고전적인 이상기체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쓰면은 이제 n이라고 하는 것이 nv이고, 상태 방정식을 쓰면 쟤를 압력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박스의 사이즈보다 크냐 작으냐로 내가 진공을 다룬다라고 하면은
그 베이큐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조건이 결국 압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네요. 압력이 누구보다 크냐 작으냐, 누구 자 요거보다 크냐 작으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때 그 진공인지 아닌지를 이제 가르는 어떤 전형적인 어떤 압력 값을 한번 계산해 보기 위해서 헬륨 가스로 한번 저 압력 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온에서의 헬륨 가스. 그럼 헬륨 가스는 이제 대략 크기가 옹스트롱 오도고요. 그래서 다이아미터가 2.2 옹스트롱이고요. 그다음 MKS를 바꾸면 이제 2.2 곱하기 옹스트롱은 10의 -9승 10승이죠. 미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볼트만 상수는 줄 퍼 켈빈. 일단 MKS부터 씁시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장치는 뭐 대략 뭐 1m보다는 작을 거고 그 몇십 센티미터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뭐 대략 그냥 30cm. 뭐 꼭 이 30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10cm라고 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숫자를 가지고 저기서 썼던 이제 P0 진공이냐 아니냐의 그 경계가 되는 이거 이제 오더로 매그니튜드만 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KB는 이제 10의 -20 NKS로 쓰면 그 다음에 여기는 100이니까 10의 2승. 그 다음에 다이아미터 제곱하면 10의 -20이고 센티미터 30cm는 10의 -1승 미터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분자는 10의 -21승, 뭐 분모도 대략 10의 -21승인데 여기 무시했던 이런 숫자들 다 집어넣으면 숫자들 다 집어넣으면은 얘는 MKS 자 압력이 힘 나누기 면적이죠. 그 MKS로 하면은 이제 뉴턴 퍼 미터 제곱. 이 정도 압력이 보통의 그런 작은 공간에서의 진공을 가르는 그런 정도의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턴 퍼 미터를 이제 파스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티피컬하게 진공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그런 압력이 10의 -1승 파스칼 정도가 된다. 이거고요. 그럼 이제 10의 파스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압력이 낮은 것 같은데 얼마나 저압인지 그거에 대한 감을 알기 위해서 압력의 단위를 한번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압력의 단위는 이제 MKS 단위로 하면 1파스칼 그렇죠? 그래서 얘는 1제곱미터 그 면적에 1뉴턴의 힘이 가해지는 이제 그런 건데, 이 MKS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MKS 단위가 굉장히 유용한데 압력의 경우에서는 이 MKS가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루는 그런 압력이 이 파스칼 단위에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상에서 이제 흔히 많이 사용하는 이게 대기압, 1대기압이라고 부르는 거. ATM atmosphere의 이제 약자라고 하시겠죠. 1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또 흔히 이제 압력을 많이 다룰 때 사용하는 토르라는 단위가 있는데, 그래서 토르라는 단위로 환산하면 이제 760 토르예요. 자, 이건 이제 왜 이 토르라는 말은 이제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17세기에 진공을 이제 처음 구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압이라는 그 컨셉을 처음 실증적으로 보여준 이제 그 이태리의 과학자인 토리첼리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토르라고 하는데, 토리첼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액체 수온을 가지고 액체 수온을 이렇게 용기에다 담아두고 여기다가 U자 플라스크에다가 여기다 이 액체 수온. 자, 이제 액체 수온 그 자체는 독성이 없지만 이게 이제 증기 기체가 되면 큰일 나죠. 증기를 이제 호흡하면 이제 큰일이 나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시험관에다가 이제 액체 수온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 이건 뭐라고 하지? 바구니라고 하나? 아무튼 이 여기다가 이제 액체 수온이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거꾸로 뒤집어요. 뒤집은 다음에 이제 마개에서 손을 딱 빼니까 토리첼리가 이제 뭘 발견했냐면 수온 기둥이 76cm, 다시 얘기해서 760mm만큼 이제 위로 올라간.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 완전 베이큐음이죠. 액체 수온이 있었는데 그 액체 수온이 아래로 쑥 내려가서 저렇게 됐다는 거야. 그럼 이제 뭐 내려갔지만 이제 따지고 보면 이 그릇에 있는 액체 수온이 저 760mm 이상으로 솟구쳐서 올라가는데 그 솟구쳐서 올라간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대기압이죠. 자, 여기서는 대기압이 이렇게 누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진공이니까 대기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힘의 균형 때문에 그 대기압이 누르는 만큼 수온이 760mm만큼 쟤네들의 중력을 이길 만큼 이제 대기압이 눌러준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저 위험한 물질인 수온으로 했을까? 물로 하지. 자, 물로 하면 이제 수온 원자 번호가 물보다 엄청 이제 높죠. 그래서 물로 하면 저게 760mm가 아니라 제 기억으로 한 10m 정도 올라가는 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는 저런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이제 토리첼리가 1643년에서 이제 대기압이라는 컨셉도 알았고 그 대기압의 이제 크기를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을 했고 또 일종의 사이드 이펙트로 베이큐음을 처음으로 이제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760m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게 이제 수온의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760mm 수온 0도씨의 수온이 760mm 올라갔다. 그래서 밀리미터 수온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럼 이제 이게 1atm인데 그럼 이거 수온의 그 비중, 그러니까 뭐 밀도 계산하고 그다음 중력 가속도 곱하면 저것을 왜 힘으로 다 환산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MKS로 이제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MKS로 계산을 하면 1.01325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나 돼요. 이 대기압이 10만 파스칼 정도나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1파스칼, 2파스칼 이런 MKS 단위는 대기압을 다룰 때는 이제 적절치 못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뭐 몸무게는 뭐 60kg이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이 편하지. 제 몸무게는 270만 3,927kg인가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럼 단위를 이제 바꿔서 쓰는 게 낫지. 그래서 대략 10의 5승 파스칼을 1atm, 1대기압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이 기상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바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바가 이제 1대기압을 10의 5승 파스칼을 1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일기예보를 보면 뭐 오늘 대기압이 뭐 897 밀리바여서 오늘 저기압이다. 그게 뭐냐면 1 밀리바니까 이제 1000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000 밀리바가 1 대기압 정도인데 987 밀리바여서 오늘은 저기압이다. 뭐 1123 밀리바
그래서 오늘이 고기압이다. 여기서 쓰는 요 바라는 그런 단위예요. 기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죠. ATM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바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1토르 수은주를 얘는 이제 1mm 올리는데 필요한 압력이 되는 거고, 얘는 대략 MK 해수라면은 1.33 곱하기 10의 -3승 바 정도가 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압력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진공, 티피컬한 이제 진공을 만드는 압력이 0.1 파스칼이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수은주로 얘기하면은 7.6 곱하기 10의 -4승 밀리미터, 그러니까 수은의 높이를 0.7 마이크로미터 올리는 그 정도 압력, 엄청나게 이제 낮은 압력이고, 얘를 이제 토르로 환산하면 7.6 곱하기 10의 -4승 토르 밀리미터 수은, 이렇게 토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이런 영역을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진공의 영역에 도달했다. 그래서 그 진공의 영역을 이제 크누젠 영역에 도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험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럼 또 여러 어떤 거는 이제 요 정도 이제 압력으로도 할 수 있는 실험이 있다. 그럼 이제 이런 압력을 하이 베이큐움, 그냥 관습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정확히 뭐 그렇다기보다. 그 다음에 이 정도는 크누젠 영역을 또 이렇게 이제 나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뭔가 좀 거꾸로 쓴 느낌이네. 작은 거부터 써야 되겠죠. 10의 -6승에서부터 9승, 아니 3승. -10의 9승에서부터 10의 -6승까지를 하이 베이큐움, 그 다음에 10의 -9승 이하를 울트라 하이 베이큐움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진공 실험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